3월, 강원도 산골의 새봄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을까? 행정구역상으론 춘천시지만 홍천군과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곳, 북산면 물놀이. 산자락 사이엔 지난 겨울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지만 계절의 변화는 아이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 11살 엄중양. 준경이 누나이자 가장 나이가 많은 12살 보현이. 보현이네 옆집 사는 영호도 가세했다. 물놀이에 사는 아이들 모두가 개울가로 모여든 것이다. 아이들은 이제 막 눕기 시작한 개울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놓쳤어. 어디 갔어? 올라갔죠. 곰이 찾아든 이 즈음 가장 재미난 놀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개구리를 잡기 위해서였다. 이돌로 갔어, 이돌. 영호는 가져온 수막대기와 곡괭이를 지렛대 삼아 돌을 움직였다. 개구리가 튀어나오면 잡으려고 돌 주변에 어망도 쳤다. 별로 오래지 않아 아이들은 익숙한 솜씨로 개구리를 잡아 올렸다. 그게 알짜야? 네. 가봐. 옳지 않아? 이곳엔 아직 토종 개구리가 많았다. 나이 어린 동생들이 망을 보는 사이 준경이와 영호가 앞장섰다. 개구리야, 망치 있잖아. 줘봐. 와, 없어, 있잖아. 오, 크다. 아니야, 만져.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 3월 강원도의 개울물은 손을 넣기엔 아직 이른데도 아이들은 그다지 주저함이 없었다. 준경이는 금세 옷이 젖어버렸다. 한참을 그렇게 뛰어다닌 후에야 젖은 발이 얼어버린 걸 알아챈 아이들은 집에 돌아갈 준비를 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산에서 강에서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 물놀이 아이들의 새봄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물놀이에서 가장 많은 식구를 자랑하는 보현이네. 부쩍 길어진 해가 떨어질 무렵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내가 먼저 들고 산다. 12살 보현이부터 4살 철룡이까지 보현이네는 모두 6남매. 매일 오후 들판에 메우는 소를 집으로 데려오는 일은 아이들 몫이었다. 자기 몸집의 몇 배나 되는 어미소의 고삐를 풀면서도 무서워하거나 긴장하지 않는다. 빨리 와. 자기부터 자기부터. 아버지에겐 소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일이지만 아이들에겐 그저 또 하나의 놀이인 듯. 익숙진 않지만 열심이다. 아버지가 일을 마치는 시간이 곧 아이들의 하루가 끝나는 시간인 것이다. 자기 빨리 가 그냥. 보현이 아버지는 논농사와 8마리 소를 키워 대가족의 살림을 꾸려나간다. 벌써 3대째 물놀이에서 살아온 토박이었다. 부엌에서 만난 어머니는 뜻밖에도 머리를 깎은 스님의 모습이었다. 아직도 가스나 석유 대신 주로 나무를 떼는 산골 생활은 도시인들이 보기엔 불편한 생활이다. 김영자 씨는 그런 이곳에 15년 전 수도를 하기 위해 우연히 들어왔다가 엄기봉 씨를 만났다. 출가한 몸이었지만 1년에 걸친 열렬한 구혼에 가정을 꾸리게 됐다고 한다. 넉넉한 생활은 아니지만 특별히 신학기를 맞아 어머니는 새 신발을 장만해 두었다. 누나 자현이의 분홍 구두가 신기해 보였던지 9살 자경이는 계속 신발장 앞에 서 있었다. 누나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몰래 신을 신어본 자경은 행여 흔적이 남을세라 가지런히 신발을 정리했다.
내일이면 봄방학도 끝나고 학교에 가는 개학날이다. 다 했다 숙제. 방에선 아이들이 밀린 숙제와 공부를 하느라 법석이었다. 5학년에서 2학년까지 좁은 방에 연년생 4명이 머리를 맞대니 조용할 리 만무했다. 근데 물 쏟았어. 누가 그랬는지 물이 쏟아져 이번엔 그걸 치운다고 다시 소란이 일었다. 드디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어머니가 나섰다. 빨리 이거 껍데기 다 끼워. 호된 야단을 맞았지만 길게 우는 아이들은 없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알고 있었다. 휴지 주소. 저 방에 있는 거 원수 다 시켜. 원래 어제 있던 대로. 6남매를 키우는 보현이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 때는 이때뿐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자 아이들은 부엌 아궁이 주변에 모여 있었다. 목욕 시간. 더운 물이 나오는 수도가 없고 따로 만들어진 목욕탕도 없는 이곳. 어머니는 6명의 아이들을 한 명씩 이렇게 씻겨주었다. 이거 어떻게? 진짜. 내일은 신학기 첫날. 유치원에 입학해 형님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게 된 7살 진경이가 제일 먼저 목욕을 마쳤다. 아침 6시 30분. 보현이네 집의 하루는 벌써 시작돼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 늦잠이란 있을 수 없다. 7시가 되면 집을 나서야 되기 때문이다. 보현이와 준경이, 자현이, 자경이, 그리고 7살 진경이까지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다. 이 정도가 깨끗하지 이 정도가? 그래. 첫 번째 방법은 동네 아저씨들이 돌아가면서 차를 태워주는 것이었다. 옆집 영호와 영희도 건너왔다. 물놀이에서 함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10명. 고학년들은 트럭 뒤에 타고 어린 동생들은 운전석 옆자리에 올랐다. 동생들을 트럭 뒤에 태우기는 아직 쌀쌀한 아침이었다. 물놀이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 이것이 첫 번째 코스였다. 마을 입구 선착장에 장학선이 도착했다. 걸으면 1시간, 차로 20분을 달려온 아이들은 다시 이 배로 갈아타야 한다. 학교 가는 길 두 번째 코스. 물놀이에서 외부로 나가려면 이렇게 배를 타야 한다. 물놀이는 원래 깊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었다. 그러나 소양강댐을 만들면서 춘천시로 나가는 길이 모두 물에 잠겨버린 것이다. 아이들이 배를 타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 6여 년. 물놀이에 주민이 줄어들고 따라서 학생 수도 줄자 분교가 폐교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정받은 곳이 추곡초등학교. 하지만 학교는 차 타고 배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2시간 거리에 있었다. 하루 왕복 4시간이 소요된다. 봄방학을 마치고 맞은 새학기 첫날. 오랜만에 학교 가는 길을 나선 아이들은 들떠 있었다. 4학년, 5학년 언니 형들은 크게요. 그래야 저 만화 1학년, 2학년 애들이 따라서 저 구구단 배우지. 알았어?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배운다.
장학선 선장 선생님 김세영 씨의 한마디에 배안은 순식간에 정돈됐다. 구구단을 알 턱이 없는 유치원생 진경이도 애써 입을 놀려본다. 물놀이 아이들 중 이 배를 타는 아이들은 모두 10명. 5학년 보현이가 맞이고 유치원에 다니게 된 진경이와 현우가 막내다. 워낙 힘들고 먼 길이라 처음 이 통학길에 나서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 가는 걸 거부한다고 한다. 엄마 아빠 떨어져서 학교 혼자서 가려고 그러니까 막 징징대고 학교 안 가겠다고 엄마 아빠 안 가면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길게는 한 보름? 보름, 짧게는 한 일주일 그 정도 되면 애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다니는 게 더 즐거우니까 학교 가려고 그러죠. 40분쯤 배를 달려 추곡면의 선착장이 가까워오자 노란색의 스쿨버스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이 세 번째로 이용하는 코스. 이번엔 버스로 갈아타야 했다. 장학선과 이 스쿨버스 모두 아이들의 통학을 돕기 위해 춘천시 교육청에서 마련한 것들이다. 버스에는 아이들 명단이 걸려 있었다. 통학을 책임진 기사 아저씨의 배려였다. 혹시라도 빠뜨리는 아이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곳 역시 일반 버스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추곡면 아이들도 같이 태워야 했다. 이 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모두 27명. 버스는 30여 분 동안 마을을 돌았다. 물놀이 아이들은 마치 서울 대정관을 오가는 것처럼 먼 길을 달려 학교로 향했다. 한 번씩 들어서 끼어갑니다. 자, 이날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새 교과서를 받는 일. 옳지. 잘하네. 옳지. 광석이. 새벽 6시에 일어나 2시간을 달려 학교에 왔지만 2학년에 올라간 자경이는 별로 지친 표정이 아니었다. 예전 십리길을 걸어 학교에 다녔다는 70년대 아버지 세대처럼 학교와 새 책과 친구들은 가슴 설레는 반가움의 대상이다. 다경아, 네. 거기 네 자리야? 네. 좋아? 네. 그래, 자리 마음에 들어? 야, 빨라, 너무 빨라. 야. 이쁜 거야, 봐봐. 옆반 3, 4학년 교실. 자, 여러분. 추곡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3명이다. 모든 학생이 서로의 이름은 물론 가정 형편의 가족 관계까지 두루 알고 있는 작은 학교였다. 열심히 했거든. 3, 4학년을 맡은 담임 선생님은 올해 처음 부임한 신참 여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일일이 책을 나눠주었다. 자, 그때 우리 자리를 정하자. 자리를 너네 이대로 앉을래 아니면 바꿔? 신학기가 되면 담임 선생님이 궁금하고 그 다음은 새로 만나게 될 짝이 누굴까 설레게 된다. 이대로 앉자는 사람. 이곳에선 반이 바뀔 때마다 친구가 바뀌는 법이 없지만 그래도 짝이 누가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 6명 더 많아서 자리 바꾸자. 자, 어떻게 바꿀까? 사는 남자 여자 짝을 해줄까 아니면 여자 여자? 그래? 그렇게 원해? 남자 여자로 짝을 해줘야겠다. 고학년이 되면 을에 그렇듯이 4학년 여자아이들은 여자끼리 짝이 되고 싶은데 남학생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 선생님은 불과 7명밖에 안 되지만 4학년 학생들의 짝과 자리를 바꿔주기로 결정했다. 선생님이 안 치고 싶은 데다 말. 춘천시 외곽에 위치한 추곡초등학교는 40년의 역사를 가진 오랜 전통의 초등학교다. 한때는 학생 수가 100여 명을 헤아리기도 했지만 소양강 개발은 도리어 이 일대를 오지로 남게 했다.
물놀이 분교를 비롯한 여러 분교를 통합했어도 학생 수는 계속 줄어만 가는 추세다. 두 자리 쓰면 작은 학교. 그래서 두 개 학년이 한 반에서 수업을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겐 이점이 되기도 한다. 9까지가 두 자리 수. 한 선생님이 11명을 가르치는 수학 시간. 20독이고 또 90. 104면 뭘까? 이곳의 수업은 완전히 토론식 자율 수업이다. 자경이가 형들 어깨 너머로 익힌 실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이 쉽게 잊혀지진 않을 터. 문제가 있다면 선생님이 한 학년 수업을 진행할 때 다른 학년에 그리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공부를 할 줄 아는 고학년에 올라가면 이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라고 한다. 도시 애들은 아무리 이제 하다 보면은 애들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그의 아동 개인이 서로 이제 이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또 한 번도 선생님하고 대화를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애들이 많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한 시간에도 한 10번 이상 발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선생님에게 또 지면 당해서 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너무나 좋은 일. 점심시간이 지나자 운동장엔 저학년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났지만 아직 집에 갈 수가 없다. 자경아, 공부 끝났어? 네. 왜 집에 안 가? 형아들 공부 아직 하겠어요. 형아들 아직 공부하고 있어. 네. 오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 4학년 이상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들었다. 모두 15명. 전교 어린이 회장을 뽑기 위해서였다. 6학년이 여학생 2명뿐이라 그중에서 1명이 회장이 되고 나머지가 부회장이 되는 선거였다. 기호 2번 신선미.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를 더욱더 깨끗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학교로 빛내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수 차례다. 요즘 도시초등학교의 회장 선거 모습이 아니었다. 기호 1번 박희수입니다. 저를 만약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출마자들은 모두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학교를 깨끗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바로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를 하면 좋겠지? 동그라미 표 하면 돼. 2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양쪽 다 동그라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사람 없겠지. 정견 발표가 끝나자 투표가 진행됐다. 이미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사이. 학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회장을 뽑는지 궁금했다. 박희수. 박희수. 그런데 개표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다. 한 후보에게 몰표가 나온 것이다. 선미는 단 한 표도 얻지 못했다. 와서 혜린이 모두 누구 어디 괜찮아. 이 작은 학교에도 왕따가 있는 것인가. 회장 되니까 좋아? 어? 선미한테 미안해? 왜? 그냥? 왜 애들이 너 뽑아줬다고 생각해? 아까요 선미가요 회장 되기 싫다고요. 애들한테만 그러니까요 뽑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된 것 같아? 아이들이 희수에게 몰표를 준 이유는 그랬다. 선거 시작 전 회장이 되기 싫다는 선미의 말 한마디를 그대로 믿은 것이다. 계산하고 따질 줄 모르는 순진함의 결과였다. 오후 내내 희수와 선미는 여전히 다정한 모습으로 수업을 받았다.
5, 6학년 수업이 끝난 오후 3시가 돼서야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공부하는데 이번엔 귀가 전쟁이다. 힘인데 버스는 온기를 뒤집어 아이들을 내려주었다. 이것만 해도 아이들에겐 쉽지 않아 보였다. 내려. 천천히 가. 집에 가. 초등학교 배치 원칙 중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 걸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첫 번째 고려 사항이다. 이것처럼 30분이 넘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일이 초등학생들에겐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백길까지. 물놀이 아이들은 그런 원칙에서 예외였다. 학교에 갈 때처럼 아이들은 다시 구구단 외기 시합을 벌였다. 배 안에선 안전상 다른 놀이를 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렇다고 한창 나이의 아이들에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할 수는 없는 법.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구구단 외기 시합이었다. 오다이지 오이시고 오르게 담지 오지게 담지고 오팔에 다니고 자경아, 네? 학교에서 구구단 학교에서 배워? 아직 안 돼. 아직 안 배워? 네. 236 238 257 267 27 14 28 16 29 18 3계단. 어디야? 학교 3, 시작. 3일은 3, 3일. 아직 3계단 못 외웠어. 네. 누가 가르쳐줬어? 오빠가요. 아니에요. 누가? 나 혼자요. 혼자서. 네. 어디서 구구단 많이 외웠어? 배 안에서요. 배 안에서. 누구랑 같이 했어? 형아들이랑요. 형아들이랑. 그러니까 구구단이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밌어요. 앞으로 3단 사람도 외울 거지? 네. 그래. 놀이가 곧 공부고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아이들. 배가 마을 선착장에 도착하자 아이들의 구구단 외기 시합도 끝이 났다. 오늘은 동네 아저씨가 마중을 나와주었다. 하지만 농번기가 돼서 어른들이 모두 바빠지면 이 길은 걸어서 가야 한다. 봄날, 그래도 해가 길어져 아이들의 하굣길이 넉넉해 보였다.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집에 오자마자 보현이는 숙제를 하기보다 사다리를 날랐다. 집 앞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였다. 다른 아이들도 아버지 주변에 모여 있었다. 아버지 일을 지켜보는 것도 아이들에겐 재미난 놀이였다. 경운기에 냉각수를 붓는 일은 준경이 차지다. 4학년이 되면서 준경인 제법 제 몫의 일을 하려는 참이다. 아버지가 따로 일을 시키진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대로 교과서가 된다.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우리를 빠져나와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이 목격됐다. 준경이가 부지런히 돼지 뒤를 쫓았다. 또 다른 놀잇감을 찾은 모양이다. 아이들은 돼지를 이리저리 몰았다. 그런데 아이들 모습이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닌 듯 싶었다. 돼지다! 왜 나왔어? 야, 이리 와! 이때 자기 집 돼지가 밖으로 나온 것을 안 옆집 영호가 여기에 합세했다. 아이들 목표는 이 새끼 돼지를 다시 우리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뭐야? 돼지가! 아, 들어왔다! 새끼 돼지가 들판을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밖에 놔두면 안 돼? 밖에 놔두면요? 얼어 죽거나요?
동물한테 물어서 죽어요. 산짐승 때문에? 그게 아니라요. 여기는요 거의 다요. 줄만한 개를 풀어놔갖고요. 밤에 되면은 개들이? 돌릴 수 있대. 개가 막 짐승 막. 이 산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이들은 스스로 배워 알고 있었다. 저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놔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자유자재 해가면서 저희들이 넘나들면서 어떤 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자연을 접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저희들이 스스로가 관찰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배우니까. 어머니가 텃밭으로 나가자 보현이네 6남매는 다시 밭으로 따라 나갔다. 어머니는 저녁 찬거리로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달래와 쑥을 캤다. 물놀이에도 봄 전령이 도착한 것이다. 엄마는 할머니. 이 강원도에는 아직도 동면에 있어가지고요 안 자라죠. 이게 제대로 자라려면 언제쯤? 앞으로 한 20일 정도 있으면 새파랗게 많이 나올 거예요. 어머니는 부지런히 손을 놀리면서도 아이들에게 해줄 얘기를 놓치지 않았다. 달래와 냉이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쑥을 제때 캐줘야 달래가 잘 자란다든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익힌 자연을 학교에선 이론으로 정리할 뿐이다. 왜 엄마가 이들에겐 자연이 먼저였다. 해갖고 엄보연이 엄마가 없을 때는 너도 냉이 캐고 달래 캐고 해서 동생들 된장찌개도 해주고 그래. 국도 끓여주고 알았어? 할 자신 있어 없어? 언제 할 거야? 어머니가 보현이에게 마지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5학년 보현이는 충분히 그럴 나이가 되었다는 판단이다. 누구예요? 그날 저녁 보현이네 집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일주일 전 결혼한 막내 삼촌이 작은 엄마와 신행을 온 것이다. 이들의 행차에 보현이는 누구보다 설레는 모습이었다. 삼촌이야? 삼촌 오니까 좋아? 7남매의 장남인 보현이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온 성실한 맏형이었다. 게다가 부모님을 모두 여윈 탓에 맏형은 곧 부모와 같았다. 고생들 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열심히 열심히 잘 살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아들 딸 더듬들들 말고 5만 낳아. 그래서 형은 6이 낳았으니까 삼촌은 5. 자경이와 진경이는 이 광경이 그저 신기하기만 할 뿐이었고 이제 4살박이 철룡이는 작은 엄마가 사온 사과 상자에 더 관심이 많았다. 뭐예요 분명히? 철룡이는 형들이 이미 점령한 과자 상자에도 도전했다. 산골의 아이들에게 최신식 과자 세트만큼 특별한 선물도 없었다. 과자 먹으려고 그래 지금. 굴지 그랬어. 부엌이 바빠졌다. 신행길을 함께 따라온 보현이 고모가 어머니를 도왔다. 이날 저녁 준비는 단순히 손님 맞이 식사 준비가 아니다. 어머니는 제사상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색시집이? 물놀이에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조상에게 인사를 올리는 풍습이 있다. 그래서 삼촌은 사목원대와 족두리를 미리 준비해왔다. 조상들 앞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다. 보현이는 하나라도 놓칠세라 이 예식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살 자현이도 그랬다. 예식장에서 보던 결혼식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다. 넉넉하고 화려한 상차림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셈이 가능한 모든 조상들에게 잔을 올렸다. 옆방에서 떠들며 장난치던 준경이, 자경이, 진경이의 시선도 모아졌다. 안 돼, 됐어. 이게 저 잔 보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상은 엄마 모셔왔다고 인사하는 거야. 예식이 끝난 뒤 보현이는 엄마 곁에서 일을 도왔다. 딱 해서 봐. 한 번, 두 번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부쩍 커가는 아이들이다. 보현이는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면 단단히 한 몫을 해낸다. 자경이와 진경이는 여전히 새로운 놀잇감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삼촌의 신행 행사는 색다른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맞췄어. 밤이 되자 마당에선 동네 아저씨들이 차려준 조촐한 잔치가 벌어졌다. 물놀이 별식은 강에서 잡아온 물고기와 개구리 구이. 결코 성대하진 않았지만 보현이 삼촌의 피로연은 밤이 깊도록 계속됐다. 다음날 날이 밝자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같은 시각에 학교 갈 차비를 마쳤다. 네 집에서 10명의 초등학생이 모여야 시작되는 등굣길. 취재진이 함께했던 열흘 동안 늑장을 부리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날 방 안에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막내 철룡이가 자기도 학교에 가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형들이 부러웠던 모양이다. 이 아이들에게 학교는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태풍이나 안개로 배가 뜨지 못하면 못 갈 수도 있다.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게 도리어 다행이다. 이 아이들에게 하루 왕복 4시간의 고된 강행군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바탕 떼를 쓰던 4살 철룡이는 이날 결국 형들과 함께 배에 올라 있었다. 갑자기 아이들이 선장 김세영 씨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선장 선생님에게 숙제 검사를 맡기 위해서였다. 배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써보자는 뜻에서 선장이 고안해낸 일이었다. 4,200이 이 안에 그저 말이 네모 안에 들어가게 하란 말이야. 알았어? 이게 바깥으로 나와. 아이들의 통학길. 대화 버스는 단순히 교통수단이기보다 공부하고 배우는 또 다른 교실이었다. 잘 때 앉았잖아. 버스 안에선 아이들 시선이 준경에게 모아졌다. 삼촌이 가져온 떡과 달래를 들고 온 준경. 이거 줬어? 이거 왜 줬어? 선생님이 좋아하시겠다. 야, 영말, 저거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열렬이야, 완전 열렬. 네가 싸달라 그랬지? 네. 달래는 아니에요. 왜 써달라 그랬어? 선생님이 선생님이 좋아? 봐봐. 어? 말할까 말까. 말해, 괜찮아. 네. 얼만큼? 많이 좋아요. 저거 얼굴 막 빨개지는 거 봐. 저거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 봐. 너가 아까 그거. 마음을 들켜버린 게 속상했지만 준경은 계속 딴짓을 하는 것으로 이 무한한 자리를 피해보려 했다. 얼굴이 막 빨개. 새로 보임한 여선생님에게 가장 맛있는 떡과 텃밭에 달래를 드리고 싶은 4학년 준경. 네, 선생님 거. 준경이는 교실에 들어서서도 계속 엄마가 싸준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선생님을 기다렸다. 선생님, 이거야. 엄마가요. 이건요. 달랜데요. 이건요. 김치찌 된장찌개 해 드시고요. 이거는요. 전자레인지에다가요. 구워 드시래요. 아이고, 야 근데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안 주셔도 되는데. 준경아, 이것도 갖고 오느라고 얼마나 무거웠어. 어머니한테 네. 잘 먹겠다고 말씀드리고 네.
아니다. 선생님이 이따가 편지 써줄 테니까 그 이따가 좀 가져가. 네. 어? 고마워. 스티커 하나 드려야지. 선생님, 이거 어디다 붙여드릴까요, 이거요? 어? 이거 붙여드릴까요? 선생님, 근데 오늘이 알겠어요. 맞다, 선생님. 고마워. 아, 이쁘다. 너 어제 이거 샀어? 어디 가서 샀어? 엄마가 사다 줬어. 엄마 사다 줬었어? 이것이 준경이가 선생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보다 더한 고마움의 표현은 없을 것이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눈이 내렸다. 교실 안엔 작은 설레임이 일었다. 사람들은 3월을 분명 봄으로 분류하지만 때로 자연은 눈을 뿌리기도 한다. 아이들은 장갑도 없이 얇은 옷을 입은 채 눈사람을 만들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 자연과 더 친한 아이들이었다. My name is 현정. 전교생이 33명인 산골의 학교지만 교육 여건이 도시와 다른 것은 별로 없었다. 3, 4학년의 영어 수업 시간, 다양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 역시 21세기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생활 속에서 첨단 기기를 접할 기회가 적은 이들에게 학교와 선생님은 그것을 채워주는 통로였다. 여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자연을 겪고 느끼고 살아가니까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꿈을 하나씩 꼭 갖는 거거든요.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꼭 이루진 못하더라도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울며 떼를 써서 결국 유치원 1일 원생이 된 철룡이. 농번기가 되면 간혹 동생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 철룡이는 별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안 했네. 그치? 그림을 그리던 철룡은 그만 크레용을 먹어버렸다. 아니야, 철령아. 아, 해봐. 매번 형들 차지였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일까. 철룡은 아주 신이 나 있었다. 먹는 거 아니야, 철령아. 알았지? 쉬는 시간, 교실 안의 아이들은 제각각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들이다. 학교 컴퓨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컴퓨터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었다. 전자 키보드도 있다. 어떻게 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마음껏 두드려 볼 수 있다. 일부러 억지로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재미있게 접하다 보면 훨씬 빠르게 익히는 법. 두 명의 아이들이 복도를 뛰어가는 것이 목격됐다. 양호실이었다. 그런데 양호실엔 따로 선생님이 없었다. 아이들은 스스로 구급함을 열어 약을 발랐다. 이런 일쯤 선생님의 도움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듯 익숙한 솜씨였다. 그리고 깨끗한 뒷장은 통제하고 보살피지 않아도 스스로 성숙해가는 아이들이다.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은 없었다. 손님과 면담 중인 교장실에 3학년 여학생 2명은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와 책장을 살펴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야? 교장 선생님 방에 들어와도 돼? 와서 뭐 하는 건데? 책 빌리러? 근데 아무 때나 들어와도 돼? 인사만 하고? 문턱이 없는 대신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의 대화에 방해도 주지 않았다. 학교는 아이들의 자율성을 믿고 있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 가서 이제 요즘 추곡초등학교는 100명 이하의 학교는 분교로 처리한다는 교육부의 방침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 방침이 이 학교에 적용되면 아이들은 더 먼 길을 오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아이들은 서둘러 숙제를 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쉴 틈이 전혀 없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주어진 조건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다. 자연과 벗을 삼고 자연 그대로 공기 맑은 데서 뭐 다른 생각 들 수가 없는 그 지역 요건이나 그런 환경이잖아요, 여기가. 얘들이 그대로 커서 뭐 사회 나가서 큰다 그러면 우리 애들 이 정도에서 사회가 이렇게 뭐 진행되고 묶음되고 조직화 된다 그러면 뭐 경찰서가 필요 없을 거고 법이 필요 없을 거고 그런 사회가 되겠죠. 숙제가 없는 유치원생 진경이와 현우만이 한가한 모습이다. 이날 엎드려 숙제를 하던 영호가 코피를 쏟아냈다. 이렇게 봐봐. 쌍코피다. 갑작스런 일이라 아이들도 당황한 얼굴이었다. 방학을 마치고 신학기가 시작되면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하루 4시간의 통학거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봄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아이들은 잠에 빠져들기도 했다. 이런 형편을 아는 물놀이 주민들은 아이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마을의 분교가 다시 문을 열기를 희망한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아이들의 편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에 돌아온 물놀이 아이들은 보현이네 집 앞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보현이가 먼저 시작한 일이다. 빈 깡통에 못으로 구멍을 뚫고 있었다. 쥐불놀이를 할 통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무 있잖아. 왜 거기 왜 뚫어요? 야, 진경아! 다른 아이들이 이에 질세라 통을 구하러 나섰다. 영훈이는 작년에 쓴 통을 찾아 창고를 뒤졌지만 소득이 없었다. 없어요. 누가 가져갔나 봐요. 빈 깡통 하나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곳. 영훈이는 애가 탔다. 그런데 어디를 뒤졌는지 오빠가 구하지 못한 걸 2학년 영희는 찾아냈다. 자현이도 집안의 창고 깊숙이에서 시꺼멓게 태운 깡통을 발견했다. 놀잇감 하나도 직접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친구의 놀잇감을 뺏는 아이도 없었다. 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물놀이 아이들은 한데 앉아 쥐불놀이 준비를 했다. 나도 보이지? 진경이. 더 많이 넣어. 많이 넣어야 돼. 세상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곳 물놀이의 시간은 이들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에 멈춰 있는 듯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랐던 것처럼 아이들의 교육은 자연이 맡고 있었다. 변화에 적응하는 법, 스스로 제2를 개척하는 법을 자연은 일러준다. 아이들은 서서히 차근차근 그 모든 과정을 밟고 있었다. 트럭을 타고 배를 타고 하루 4시간을 달려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 (1학년) 때부터 구구단을 외우며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지만 그건 역시 스스로 익히는 아이들. 선생님을 사랑하고 왕따가 없는 학교. 물놀이 아이들은 자연을 닮아 있었다.